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넓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법으로 뒤덮인 장소로 숲속 깊은 곳에는 장미와 사자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매우 특별한 우정을 나눴는데 이는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 장미는 숲의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꽃으로 햇빛이 비출 때마다 아름다운 빛을 발산했다. 사자는 숲속 동물들의 왕으로 그의 긴달기는 바람에 휘날리며 숲의 질서를 잡아주었다. 어느 날 숲에 유난히 밝은 빛이 내리쬐는 날이었다. 장미는 사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자님, 오늘은 너무 기쁘네요. 이런 날에는 모험을 하면 어떨까요? 사자는 장미의 제안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장미야. 어디로 갈까? 두 친구는 함께 숲속 강을 따라 여행하기로 했다. 그들이 숲을 탐험하던 중 커다란 절벽 앞에 이르게 되었다. 절벽의 바위 틈새에는 오래된 비밀의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장미가 말했다. 저 문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들어가 볼까요? 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해. 무턱대고 들어가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두 친구는 서로의 곁에 있는 용기에 힘입어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 안에는 세월을 마주한 고대의 마법사가 있었다. 마법사는 두 친구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런 진정한 우정을 보게 되는군. 너희 두 존재는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단, 소원이 이루어져도 너희가 가진 우정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되지. 사자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는 이 숲이 더욱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이 숲의 모든 것들이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법사는 두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며 미소 지었다. 너희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우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날 이후로 숲은 더욱 평화로워졌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조화롭게 살아갔다. 장미와 사자는 매일 함께 모험을 떠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우정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통찰과 용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숲을 넘어 프랑스 전역으로 전해져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정의 증거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옆에는 마법의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숲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에는 마법에 걸린 장미 공주가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장미 공주는 뛰어난 미모와 더불어 아름다운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마법사에게 저주를 받아 숲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혹적인 장미로 변해버렸고 그녀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의 키스가 필요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고 용감한 기사인 피에르가 찾아왔습니다. 피에르는 숲에 얽힌 전설을 듣고는 공주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미 공주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숲에 들어갈 용품들을 준비하고 이윽고 그 위험으로 가득한 마법의 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알 수 없는 속삭임과 함께 홀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그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길을 잃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마음속에 장미 공주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간히 나타나는 마법의 함정들을 피하고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는 장미가 흩어져 있는 커다란 정원에 도착했고 중앙에 유난히 아름다운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미를 보고 공주일 것이라는 생각에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장미는 환한 빛을 발하며 피에르 앞에 아름다운 공주로 변신했습니다. 피에르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키스를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장미 공주는 마법에서 풀려났고 두 사람은 숲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를 환영하며 축하의 연회를 열었고 피에르와 장미 공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법의 숲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힘이 어떠한 마법도 이길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미 공주와 피에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는 아름답고 광활한 라벤더 들판이 있었다.
그곳은 라벤더 향기가 가득하여 어떤 여행자도 그 향기에 취해 어느새 발길이 멈추곤 했다. 이 들판에는 한 명의 어린 소녀 클레르가 어머니와 함께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클레르의 어머니는 마을의 누구보다도 솜씨 좋은 라벤더 농부였고 사람들이 그녀의 라벤더 꽃으로 만든 향수를 사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곤 했다. 클레르는 매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어머니를 도와 라벤더를 수확하고 말리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라벤더를 돌보고 가꾸는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고 라벤더가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라벤더는 그저 식물이 아닌 사랑과 평화 그리고 힐링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클레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라벤더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그곳 한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복잡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고 그 속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적혀 있었지만 클레르의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다음날 클레르는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중요한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선조들 역시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이 전설적인 두루마리는 오직 라벤더 들판의 진정한 소자가 될 자만이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들판은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도 없는 기적을 불러오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그 후로 클레르는 종종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라벤더 들판의 비밀을 풀고자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별의 움직임을 따르며 조용히 인생의 힌트를 얻었다. 몇 년이 지나고 클레르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는 꿈속에서 본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추게 되었다. 두루마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했다. 사랑과 평화는 이 들판의 마음속, 바로 너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이었다. 클레르는 이 메시지에 담긴 진실을 깨달았고 그날부터 라벤더 들판에서 얻은 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클레르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랑과 평화로 연결되는 기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클레르와 그녀의 라벤더 들판은 이제 전설로서 프랑스의 아기자기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도 같은 지혜와 평화를 선사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모험과 마법이 가득하기를 꿈꾸며 그녀의 마음속에 수많은 상상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푸른 숲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그 숲은 끝없이 이어진 강으로 인해 마치 환상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는 에밀리가 숲의 깊은 곳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에밀리는 그 강둑에 앉아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순간 에밀리의 눈에 독특한 황금빛 물고기가 비쳤습니다. 그 물고기는 도저히 강에 살 법하지 않은 화려한 금빛 비늘을 자랑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급히 강가에 다가가자 그 황금 물고기는 에밀리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물고기를 만지려 했으나 물고기는 그녀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안녕, 에밀리. 나는 이 강을 지키는 수호 물고기야.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구나. 너의 마음속 소원을 들어줄게. 에밀리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흥분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것은 자신의 가족이 행복해지고 모든 이웃들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언제나 행복하고 이 마을에 웃음이 가득하길 원해요. 물고기는 기뻐하며 꼬리로 물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하늘로 솟구쳤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의 소원이 그 물과 함께 온 세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다투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이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가족 또한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성인이 되었고 마법 같은 그날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를 기리고 그녀가 보여준 친절함과 희생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황금 물고기와의 만남은 에밀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그녀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아직도 그 강 속 어딘가에 황금 물고기가 존재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언제든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에 선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에밀리와 황금 물고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착하고 용기 있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말썽꾸러기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피에르는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오랜 신비의 숲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과 신비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들어간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누구도 그곳의 미스터리를 풀 수 없었지만 피에르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용감하게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경관에 매료되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숲의 은은한 향기가 피에르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곧 숲의 풍경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점점 더 밀집되고 어두워졌으며 길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피에르는 길을 잃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그는 신비한 빛이 나는 작은 연못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연못 위에서는 요정 같은 존재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에르를 반기며 그에게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요정들은 이 숲이 사실은 잃어버린 희망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곳이라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자만이 숲의 미혹함을 풀 수 있다는 것이었죠. 피에르는 자신의 모험심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시작이라 느꼈습니다. 피에르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숲속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친절과 용기의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숲에 깊이 잠든 마법을 깨우게 되었고 애이 감춰진 비밀의 성까지 인도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는 마법에 걸려 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마을의 지도자가 있었으며 피에르의 용기는 그를 깨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피에르는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로 임명되었고 그의 모험은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법의 숲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에르의 용기와 지혜를 기리며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에르 역시 자신이 이뤄낸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마을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렇게 피에르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마을의 누구라도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내도록 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에르는 역사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